자,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은 저희가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아이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국민의힘 얘기부터 할 건데 저희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이 보니까 윤통이 요즘에 조금 좀 뭐라 그러지 마음도 급하고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얼마 안 돼서 대통령이 됐잖아. 그러니까 좀 소위 말해서 내 편들이 당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많이 하나 봐. 제가 봤을 때는 다 친윤인데 거의. 그러니까 이게 믿지를 못하는 것 같아. 그렇구나. 일단은 저 딱 보니까 저 기사 봤지. 국힘 전당대회 내년 2말 3초 친윤 용산에 보고했다. 뭐 내년 2말 3초에 할지 뭐 5월쯤에 할지 그건 뭐 정확하진 않지만 또 조금 이제 막 되게 친윤 말고 살짝 친윤인 살짝 친윤 한 뭐 5월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그렇지. 5월 얘기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정진석 주호영이면 엄청난 짬밥들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 비대위를 어렵게 세워놨기 때문에 좀 오래 굴려야 된다. 조금 더 굴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국민의힘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당대회 준비하려면 그래도 한 3개월 걸리잖아. 대략. 그럼 뭐 정기국회 끝나고 12월 말 끝나고 내년 연초부터 딱 시작을 해서 그냥 이제 완전히 친윤 체제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지금 뭐 2말 3초건 5말 6초건 간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 한 명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누군지 알겠지? 한 명이요? 한 명만은 안 돼. 이준석. 아니 거기는 어차피 다음번 정치돼 있으니까 지금 이미 제외됐다 치고. 그렇지, 제외됐으니까. 한 명. 그 항문침 얘기 꺼낸 사람? 그렇지, 항문침. 내 그 양반 그냥 똥침을 넣고 싶더라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국민의힘 보수 진영 쪽에 상대적으로 그렇지. 좋은 정치인입니다. 이제 윤석열 생각합니다. 대통령 입장에 생각을 하면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 정권이 이렇게 쫙 진행되게 좀 대통령실에 힘도 좀 실어지고 이쪽이랑은 좀 거리가 멀잖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 그럼 야당보다 더 세질 수 있거든. 국민의힘이.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을 제낄 방법. 요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 근데 어차피 안 될 텐데 왜 그걸 걱정을 해야 되지? 아니 혹시 모르잖아. 저는 세상 일은 모르는 거요. 저 윤 대통령의 정치적 감각이 의심스럽다. 왜? 진짜 그렇다면 어차피 안 될 텐데. 어차피 안 된다. 왜? 아니 그 여론조사에서 좀 높게 나오지만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30%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놓고 보면은 거기서도 1등을 못 하는 거고 당원으로 놓고 보면 더 못 하는 건데 그렇지. 지난번에 그 경선 때 대선 후보 경선 때 당원 투표하고 다 찌라시로 돌잖아요. 그렇지. 제 기억으로 유승민 후보가 당원 투표는 10%? 그렇지. 그러면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유승민 대표는. 그리고 유승민 지지층 중에 일부는 또 안철수라든지 이쪽하고도 겹치기 때문에 표가 좀 쪼개지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면 야 들어와. 다 들어와. 오히려 유승민을 약간 비주류 간판 주자로 만들어 놓고 거기만 이기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비주류들은 그러면 한풀이 한번 해봐라 유승민한테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정치라는 게 자기하고 대항하는 사람을 완전히 억누르고 찍어내는 것보다는 적당한 위치를 주고 야 거기서 놀아봐라 어차피 우리가 이길 거니까 이렇게 가는 맛이 있어야 돼요. 제가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박지원 내가 이재명이면 박지원의 출마를 조장한다. 어떻게든 나오게. 그렇지. 그럼 박지원 나오면 사실 박지원이 민주당 전당대회 나가면 제일 박살나는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고 박용진. 용진 형님. 박용진 의원 야, 3등으로 박지원한테 밀릴 수도 있다고요. 큰일이네. 그럼 그거 즐기면 되는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진짜 유승민이 될까봐 걱정을 하는 거라면 이건 좀 산수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약간 대차지 못하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저 아까 기사에 보면 2말 3초 얘기 나오면서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경선 룰이야. 경선 룰이 지금 7대 3이잖아. 당원 7, 여론조사 3, 일반 여론조사 3인데 그걸 9대 1로 바꾼다고. 굳이 9대 1로?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니 없애든가 차라리. 확실하게 가자는 거야. 근데 없애면 좀 그렇잖아 또. 그래서 9대 1로 바꾸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더라고. 아니 7대 3과 9대 1 사이의 철학적인 차이가 뭐죠? 9대 1이면 이쪽이 하여튼 내가 보니까 일단은 유승민 전 대표가 안 돼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 아니 어차피 안 될 텐데. 근데 그래도 이제 걱정을 하는 것
돼. 네. 근데 왜냐하면 그건 나는 이제 윤통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돼. 혹시 유승민 되면 그렇지. 뭐 사달이 나지 않겠어요? 그 완전 사단이 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안 되게 만들려는 것 같은데 나도 이제 아까 너 얘기한 것처럼 네. 이쪽이 숨쉴 공간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아쉽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갑자기 다코스로 지금 급부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코스로요? 다코스가 아니라 뭐 네. 이 사람이 나오면 다코스를 넘어서겠지만 아하, 누굽니까? 한동훈 장관 당대표 차출론이 실제로 나오더라고. 네. 일단 두 번째 기사 좀 띄워주세요. 지금 이 박성준 의원이 한동훈 장관 전당대회보다 총선 출마 가능성 높아. 요 얘기는 지금 일각에서는 간복이다. 네. 그러니까 뭐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 굉장히 높겠지. 총선 출마할 가능성 나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네. 당 대표면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을 바로 그만두고 지금 바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만한 카드는 없어. 그러니까 저기야 당 대표가 만약 한동훈이 된다. 본인이 안심이 되는 그 100% 안심이지. 네, 네. 100 안심. 당 쪽으로는 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고개 돌리고. 여의도 쪽으로는 보지도 않을 수도 있어. 한동훈이 대표가 되면. 그래서 지금 윤통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도는 얘기들을 보면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 여기 제일 좋아하지.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맞고 네. 두 번째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얘기가 나오더라고. 네. 여기는 어떨 것 같아? 무난합니다. 무난하면은 되면 어떨 것 같냐고요? 권영세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뭐는 저는 사실 누가 돼도 기대는 없는데. 누가 돼도 없어? 네, 뭐 이렇게 잘 될 것 같지가 않아서. 근데 반대쪽도 만만치 않아서 근데.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재명이죠 지금. 지금 사실상 그렇네. 사실 또 민주당 당 대표는 윤석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근데 권영세 장관은 무난하고 이제 무리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냥 무난하고. 그리고 이제 대표가 빛나진 않는데 다른 스타들을 배출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현재 윤석열 정부 장관들 중에 정무적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권영세 장관을 제일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번에 큰 빵꾸가 났죠. 뭐? 박희영 같은 사람이 용산구청장으로 공천이 된 거는. 그리고 이게 어쨌건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생겼는데 또 용산이 지역구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그게 쉽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권영세 장관이 만약에 되면 말한 것처럼 당 대표는 누구지? 약간 이 느낌인데 어떻게 당은 좀 끌고 갈 것 같긴 한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당 지지율이나 이런 대야 투쟁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높을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윤통 입장에서는 고민 끝에 그래도 제일 최고는 한동훈이다.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당 대표가 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일단 이거 본인의 생각. 당 대표는 대통령하고 색채가 혹은 또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이게 직계가 되면은 결국에 그냥 친정 체제다. 그럼 또 저기 대통령실 출장소 뭐 이런 걸로. 그렇죠. 그렇게 비춰질 여지가 높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안철수 의원이 적격이다라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근데 그 말은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그러면 적절하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는 확보돼 있는. 그러니까 당의 스펙트럼이 0에서 10까지 있고, 이거를 이제 척도를 친윤이냐 비윤이냐로 놓고 봤을 때, 그럼 친윤 극도의 친윤이 윤핵관이 10이고 저기 뭐 이준석 전 대표쯤이 한 빵이라고 쳤을 때 그래도 한 6 정도는 돼야 된다. 중간. 6이나 아니면 더 4 쪽으로 가도 돼요.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인물 뭐 한 2명만 좀 꼽아봐. 대략. 그러니까 포지션만 봤을 때는 안철수가 맞아요. 포지션만 봤을 때. 포지션만 봤을 때는. 근데 문제는 안철수 전 대표의 문제는 당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더 나아요. 당을 개혁하려면 오래 있었던 사람이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게. 근데 얼마 안 됐잖아 그 양반 누구지? 그러니까 원희룡이나 남경필하고 유승민이 그 특징이 있어요. 남경필, 유승민은 아버지가 민정당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개혁 보수라고 되어 있긴 한데 전통 보수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거기까지 해봤던 거예요. 근데 안철수가 밖에서 들어와가지고 뭘 하자 그러면 잘 안 먹힐 겁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또 하나 카드로 얘기 나오는 건 원희룡이더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어쨌건 그래도 대선 후보 출신이었고 어쨌건 뭐 언론에서 노출도 좀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원래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그래도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국토부 장관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분류하자면 친윤이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지금 너무 경험이 없어 좀 애매하다면 그 다음이 원희룡 얘기도 또 나오긴 하더라고. 근데 진짜 어렵다. 그럼 원희룡 장관 그럼 장관 얼마 하지도 않고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또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근데 원희룡 장관은 좀 대중적으로는 시기가 지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편 합니다. 시기가 좀 지났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만약에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 뭘 보여줘야 될 거예요. 어떤 그냥 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안 될 거고 무슨 히트작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 정치판에 또 히트작 내려다가 사고가 날 때도 있고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위험은 좀 있지 않을까. 원희룡 장관이 저는 침체였던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렇지. 그거에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댓글에 뭐 나경원 전 의원 얘기 나오는데 나경원 전 의원 되면 너무 극우로 갈 수 있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아닐지 억울할 수 있는데 네네. 이미 이미지가 너무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그럼 너무 이제 이미지가 뒤로 후퇴할 수 있어서 나는 개인적으로 그 제 취재에 의하면 대통령 쪽에서 나경원 전 의원은 썩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 이미지가 안타깝지만 너무 이미 그때 황교안 대표 때 너무 그 이미지가 좀 이렇게 말아먹은 게 좀 있어가지고 지금 다시 과거를 회귀하는 것 같은 느낌 들면 안 되니까 그때 원내대표를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나 아베 뭐 이거 돼가지고 그냥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이제 윤통 입장이 좀 이해는 되는 건 근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 파괴력은 진짜 크지. 네. 뭐 지금 뭐 한동훈 장관은 뭐 영상만 나오면 막 100만이야 일단. 그리고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야 저렇게 똑똑한 애가 우리 쪽에 있었구나. 그럼 그런 사람이 딱 당을 좀 정치 신인이기도 하고 만 정치로 들어간다면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당을 좀 완전히 좀 스타일을 바꿀 수도 있고 대중적 지지도도 높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이제 하나 걱정되는 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럼 법무부 장관에 있을 때 한동훈 장관은 그래도 나는 그냥 옛날 검사 이미지로 공명정대 이미지를 계속 내세웠는데 그럼 결국 정치 지금 바로 나가면 그냥 그럼 결국 보수 그거에 맞춰서 입맛에 맞춰서 장관직 통과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과연 뚫을 수 있느냐 그런 생각 좀 들더라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 여론조사에 등재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지지율이나 호감도 조사가 되고 있는데 지지율 이게 분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을 별로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도로 못 나간다. 중도 확장성이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별로. 그런 부분하고 2030 쪽에서도 지지가 별로 안 높은 게 있는데 저는 결정적으로 윤 대통령이랑 어쨌든 이미지가 결부돼 버렸다. 한 몸이 돼 버렸다. 2030에서 지지가 낮은 거는 사실 한동훈 장관 캐릭터 자체는 2030에서 되게 좋아할 만한데. 되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내 개인 사견. 근데 어느 정도는 좀 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요런 사례는 한번 봤어요. 이게 흔한 사례인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진짜 싫어하는 사람인데 근데 한동훈은 좀 이렇게 괜찮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민주당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 찍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싫은 이유 중에 제1의 이유가 무식해 보여서 싫다라고 하는 사람 일부는 한동훈 쪽이 좀 갖고 갈 수도 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는 좀 반대되는 느낌이 그래서 있으니까. 그 정도는 확장성이 그만큼은 있을 텐데 근데 워낙에 이제 어쨌든 그래도 윤 대통령하고 결부가 돼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도 확장성은 아직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나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뭐 이거를 뭐 대통령실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근데 사실 대통령실에서 이걸 고민한다는 게 좀 웃기긴 한데 그건 좀 웃기긴 하지. 당하고 저기 대통령실하고 좀 이게 딱 나눠져야 되는데 어쨌건. 근데 한동훈 장관은 만약에 정치를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또 윤도 그렇게 이제 윤통 입장에서도 생각을 한다면 나는 다음 총선인 것 같아. 다음 총선 전에 이제 옷 벗고 나와서 총선 전체 당 대표가 누구든 붐업 같이 하고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자꾸 이 한동훈 장관 이름이 나오니까 제일 불편한 사람이 이분인가 봐. 저 기사 좀 올려주세요. 사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요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저기 대통령 단일화하고 나서 최소한
당권은 본인이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 근데 한동훈 얘기가 나오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잖아. 네네. 한동훈 얘기가 나온다는 거.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당 대표에 출마를 하면 우린 여기야 이 뜻이잖아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발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나오는 게 좋아요. 아이 그거 땡큐지. 왜냐하면 자기하고 표밭을 어차피 안 겹쳐요. 별로 안 겹쳐서 그래서 범친윤 중에 일부가 나경원은 좀 아니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유승민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안철수지 않냐 이렇게 갈 확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안철수 의원이 나경원 출마하라고 한 겁니다. 예, 자기한테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근데 네.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은 망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싸울 수도 있는데 한동훈을 두고 범친윤도 분화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싸움이 대통령과의 정면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이제 안철수 의원한테는 부담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안철수 대표 저 한동훈 장관 나오고 막 또 약간 낙동강과 우리랑 비슷하게 되면 네. 그럼 또 나가실려나? 아 탈당요? 나 그게 좀 걱정되던데. 근데 제가 정치 컨설턴트면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의뢰인이다 당 대표 나가지 말라고 할 거예요. 오, 네. 그럼 뭐해? 대선을 포기하는 거다. 당 대표가 되는 건 돼도 왜? 이게 중간 선거를 잘 치르든 못 치르든 못 치르면 끝나는 거고 못 치르면 아웃이지. 잘 치러도 이게 도움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여당의 주류로 찍히거든요. 안철수 그렇지. 의원이 총선을 지휘를 했어요. 성적이 괜찮았어요. 그럼 여당의 주류로 찍히거든요. 그렇지. 근데 막판에는 비주류한테 뒤통수 맞는 거예요. 아. 안철수가 이인재가 되는 겁니다. 이인재 안녕하십니까 이인재 2000년 총선 민주당의 선전을 이끌었던 것이 이인재인데 그렇지. 대통령 후보 못 됐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 그리고 이회창 총재도 총선은 승리했지만 대선에서 졌죠. 예,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대선 생각이 있다면 대표를 중간에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또 안철수 내 말 안 듣고 또 거꾸로 할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거야. 너 말 잘 안 듣더라고 보니까. 내가 하는 말은 여기도 안 듣고 저기도 안 듣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만약에 당 대표로 나와서 그래도 자기 사람들을 좀 이제 심고 해야 네. 다음 대선에 본인의 그 가능성이 좀 생기지 않겠어? 근데 계속 저기 숨어 있다가 보면 사람들이 까먹는단 말이야. 그걸 걱정하는 것 같아. 잊혀지는 거. 사람은 심는 게 아닙니다. 뽑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표 안 하고도 조직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노무현은 뭐 대표해가지고 그건 바람이 네.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는 여러 번 과거가 있으니까 바람을 일으키기에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쉽지가 않으니까. 네, 근데 바람을 못 일으키면 안철수 의원은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막 자꾸 친윤 골목에서 배회하지 말고 아직까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을 그렇지. 보고 정치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망하면 명분 있게라도 망하는 거고 그리고 잘 되려면 그렇게 안 하면 안철수 의원은 잘 못 될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누가 당 대표가 되든 간에 다음 국민의힘 당 대표가 꼭 해야 될 건 이렇게 하면 유승민 전 의원은 당 대표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비슷한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누가 되든 유승민, 이준석을 잘 품어야 돼.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여기하고 계속 이렇게 척을 지고 당을 끌고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쪽의 목소리도 인정을 해주고 당을 건설적으로 만들어 나갈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기는 이제 우리 적. 사실 야당보다 더 하잖아. 지금 이 둘에 대한 그렇죠. 태도가. 그 당이 좀 건전하게 끌고 나가려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뭐 다시 당 대표를 시키라는 게 아니라 뭐 징계 같은 것도 좀 철회하고.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도 이 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되는 게 난 개인적으로 최고라 생각해요. 네. 누가 되든. 자, 우리 국민의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 볼게요.